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영양요법 전문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자, 영양요법이란 온통보감 원리에 의해서 우리 몸의 영양의 시스템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으로 내 몸을 채울까? 무엇으로 내 몸을 보할까? 한의학적으로는 보기, 보음, 보혈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그 대표적인 보약 만드는 방법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공경단, 공진단과 경옥고를 합친 처방, 두 번째는 육미지왕탕, 그리고 쌍화탕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처방을 집에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관점을 조금만 달리 해볼게요. 영양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채워야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방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영양이 부족할까? 어떤 영양을 채워야 건강해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것 네 가지를 들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가 효소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이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효소가 부족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음식들을 먹느냐에 따라서 효소가 부족한 음식을 먹고 또 몸에서 효소가 낭비되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면 계속해서 효소가 부족해지겠죠. 자, 효소가 부족해지면 소화 반응이 더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면 굉장히 기운이 없어지고 축 처지고 수시로 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효소 부족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효소, 즉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로서의 각종 그 미네랄 성분들이 이렇게 부족해지기 쉽고요. 자, 세 번째는 파이토케미칼이에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은 식물들이 자신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그 유해한 그런 환경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빌려오는 거죠. 이 파이토케미칼을 보충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자, 네 번째가 필수당이에요. 효소, 조효소, 파이토케미칼은 그래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필수당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필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필수당. 그러면 당이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냥 탄수화물이라고도 하죠. 이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막 내 몸에 지방만 많이 축적시키고 이렇게 오히려 막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증 걸린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현대인들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탄수화물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내 몸의 건강을 해치는 그 적으로서의 탄수화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걸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탄수화물의 가장 그 기본적인 구성 단위는 당이죠. 당, 단순당. 단순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당이 두 개로 이루어진 것을 이당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당류가 넘어가면 삼당류, 사당류 이렇게 있겠죠. 이걸 그냥 통틀어서 다당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당류라는 것은 많은 당이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수만, 수만, 뭐 수십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쭉 일자형으로 연결된 것도 있고 Y자형으로 연결된 것도 있을 테고 H자처럼 연결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게 수많은 종류의 그런 당사슬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당사슬을 연결하는 그 당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 당이 있다. 그 8가지가 있는데요. 자, 8가지의 필수당을 한번 이름을 볼게요. 첫 번째가 글루코스. 글루코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밥을 먹으면 이런 것들이 다 분해돼서 이제 포도당으로 되어서 그것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지쳐 있을 때는 이렇게 포도당 주사를 맞기도 하잖아요. 자, 이 포도당은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갈락토스, 유당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조금 낯설 텐데요. 만노스가 있고 자일로스, 퓨코스,
그다음 N아세틸갈락토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 그리고 N아세틸유라민산. 자, 이렇게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는 음식에서 직접 들어온다기보다는 내가 먹은 것들이 간으로 이동해서 간에서 다시 만들어내는, 합성해내는 그런 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8가지 당이 우리 몸에 없으면 이런 것들이 그 면역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필수당이라고 붙은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내 몸에서 어떤 생리활성화 작용, 면역 작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필수당이 면역 작용, 생리활성화 작용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당을 일컬어서 똑똑한 당이다, 또는 착한 탄수화물, 또는 면역 탄수화물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필수당이라는 것은 면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8가지 필수당은 곧바로 면역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필수당이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과 당이 결합한 것을 당단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개 한 개마다 이 세포에 이 당단백으로 이루어진 사슬이 다 붙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는 이 수많은 머리카락이 붙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에 이 당사슬이 한 10만 개 이상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슬이 많이 붙어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당사슬이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양을 보면 마치 밤송이 같죠? 이게 세포의 모양이에요. 하나하나마다에 그 밤송이에 달려있는 그 밤가시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당사슬이 이렇게 선모 모양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에 이렇게 아래 부위는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위에 이렇게 사슬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당사슬인데 이 당사슬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예를 들어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됐어요.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은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혈중으로 세포 이렇게 들어가라, 세포로 끌어들여라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 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ATP로 가서 거기에서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인슐린의 그 명령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질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슐린은 분비가 되고 있는데도 그 명령을 세포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세포가 인슐린의 명령을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당사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다른 감기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들이 왔을 때 이것은 내 몸에 해로운 거야 하고 딱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하고 이제 뚫리면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몸을 괴롭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독소들을 구분해내는 것도 이 당사슬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이 당사슬이 면역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당사슬이 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모 형태로 세포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이게 마치 막 숲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이걸 당사슬 숲이라고도 하는데요. 글리코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것들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이 반응한다. 이건 좀 이해가 되셨죠? 좀 전에 이 당사슬이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바이러스라든지 독소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한다, 막아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포 간의 정보를 교환한다. 이 세포에도 당사슬이 붙어 있고 이 세포에도 당사슬이 붙어 있어서 서로가 이제 신호를 교신을 해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직이 재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양소의 어떤 교환이 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정자가 난자에 가서 부착하는 데 있어서도 관여를 한다. 이것을 이해하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자, 난자는 여기에 있고요. 정자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먼 길을 가서
어떻게 이 그 난자에 부착을 해서 서로 수정란을 이루느냐 이런 건데, 자, 정자에도 그 세포 표면에 다 사슬이 있는 거고요. 난자도 또 세포 표면에 이 당사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사슬에서 딱 여기야 여기요 신호를 보내주면 이제 정자에 있는 그 사슬에서 그 신호를 감지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신호를 교류해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난자 자체가 건강한 그 당사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겠죠. 또 정자의 그 당사슬들이 많이 망가져 있으면 그 신호를 또 감지를 못하겠죠. 자, 이렇게 건강한 난자, 건강한 정자, 이 정자 자체가 당사슬이 튼튼해야 되고 난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자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자가 얼마나 이제 활성화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신에 있어서도 이렇게 당사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그것처럼 이렇게 서로가 세포와 세포 간의 정보를 교신해 준다, 안테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퍼 팩터, 전달인자다 이런 별명도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다 나왔는데요. 독감이나 에이즈, 류마티스 관절염, 소화성 궤양, 그리고 다양한 염증 반응들에도 이 당사슬이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루코폼의 그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다양할수록 그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들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건강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야 이 당사슬이 건강하게 많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때 이제 필수당이 중요하다. 자, 그럼 필수당 그 8가지의 필수당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평소에 버섯, 그다음에 해조류, 씨앗류, 통곡류, 과일 껍질 이런 부위에 그 다당체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당체라는 게 이제 이 필수당이 연결된 그 고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단맛 위주로만 먹을 때에는 거기에도 다당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단순당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맛은 밋밋하지만 이렇게 좀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식재료들에 이 다당체가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것을 치료의 영역으로 가져와서는 그냥 우리가 뭐 해조류, 또 씨앗류 이런 것들 많이 먹는데도 이제 건강의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을 때는 그것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럴 때 한의원들에서 이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발효 효소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BNC 한 끼라는 제품인데요. 여기 원료에 보면 이제 BN192, BN202, BN194 이렇게 좀 암호처럼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뭐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그 원료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호만 쓴 거예요. 그런데 BN192에는 현미, 보리, 대두, 귀리, 흑미, 렌틸콩, 병아리콩부터 해서 뭐 통밀, 파프리카, 서목태, 작두콩까지 이렇게 33가지의 어떤 곡류들을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곡류가 있다 보면 색깔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죠. 노란색, 빨간색, 푸른색, 검은색, 흰색. 이러다 보니까 그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을 굉장히 골고루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발효를 하는 중에 새로운 그런 미네랄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효소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부족한 영양소들 중에서 효소, 조효소, 파이토케미칼, 필수당 이렇게 4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발효를 거치면서 그 4가지의 영양들이 굉장히 풍부해진다는 거죠. 나는 뭐 좋은 건 알지만 이런 잡곡류들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데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을 효소를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다 보면 최대한의 다 저분자 물질을 깨지기 때문에 체질이라든지 아니면 소화 흡수력 떨어진 분들의 체질과 상관없이 또는 소화 흡수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쉽게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영양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BN202는 103가지 곡류를
여기에서는 이제 곡류라고 표현을 했는데 곡류뿐만이 아니라 곡류가 103가지 되기 힘들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각종 해조류라든지 이제 씨앗 그리고 한약재까지 이렇게 해서 103가지를 또 따로 발효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 대두단백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 대두단백 하면 혹시나 막 GMO 콩을 사용했을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분명하게 이렇게 넌 GMO를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강 추출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염증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울금 추출물, 그리고 폐 기능을 개선해 주는 백합 추출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평소에 이제 해조류, 버섯류, 씨앗류, 과일 껍질, 통곡식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소화 흡수가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발효하는 과정을 거쳐서 드시면 필수당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 몸의 어떤 시스템이 약간의 오류를 일으키고 있을 때, 아니면 면역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시스템을 바로잡고 면역을 올려줄 수 있을까? 여기에서 효소와 조효소 그리고 파이토케미칼 필수당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필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